H로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크리에이터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뇌신경외과 신희섭 교수님을 모시고요. 진짜 촌각을 다투는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이제야 좀 만나 뵙게 됐네요. 네, 저도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처음 뵙습니다. 유튜브 신기합니다. 가끔 보세요? 거의 매일 보죠. 매일 그럼 봅니다. 강동 경희대 H로그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진짜? 네. 제 전공이 언어 병리학을 했거든요. 네네.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하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겠다. 학생들은 누구나 다 느끼지 그쵸, 않을까 그럴 겁니다. 싶은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뭐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한다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잠을 안 잔다거나 또는 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는다거나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들이붓는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오. 네. 이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면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항상 헷갈리거든요. 네네네. 뇌졸중, 뭐 뇌출혈, 네. 또 뭐가 있죠? 뇌경색, 예전에 뇌졸중이라고 많이 했지만 이제 중이죠.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졸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뇌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크게 나누면은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이고요.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허혈하면은 약간 헌혈이 생각나가지고 허혈은 피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걸 허혈성 맞습니다. 뇌졸중. 네네. 그다음에 출혈 터지는 걸 거. 출혈이라고 하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하루에 이런 환자들 급하게 오는 응급 환자 많이 보시나요? 많이 몰릴 때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오시기도 하고 오. 없을 때는 한 2, 3일이 없어서 왜 없지? 네. 건강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나? 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또 몰릴 때는 막 그럼 하루에도 정신없이 몰릴 때도 있죠. 환자분들도 막 몰릴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오셨다가 네네. 그럴 시기가 또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좀 많을 때 3월 일교차가 심하고 이럴 때입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온도에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총각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촌각? 총각을 다툰다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 물식의 눈금 하나가 촌각인데 그래요? 네, 그게 1분 30초 정도 되는 시간이래요. 그만큼 짧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맞아요. 하는데 그 의료계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흔히들 이제 골든타임이 예를 들어서 3시간이야. 그러면 3시간까지는 괜찮으니까 3시간 안에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3시간 또는 4시간 반이라는 골든타임은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뇌경색으로 오셔서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그 뚫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인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순간부터 뇌 손상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패스트? 네. 이런 것들이 유튜브 안에 많더라고요. 네, 뭐 그런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전에도 좀 이러다 괜찮았으니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좀 쉬신다거나 한숨 자고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집에 있는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약을 드시면서 좀 누가 이거 먹고 괜찮았다니까 먹어보지 뭐 이러면서 좀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시라고 해서 이제 패스트라는 캠페인을 하는 거고요. F는 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A는 arm이라고 해서 이제 팔 힘. 뭐 S는 뭐였죠? 스피치. 네, 스피치입니다. 네, 말하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어둔하게 나오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T는 타임입니다. 빨리 오시라라는 거죠. 네. 제가 어디 댓글 보니까 119를 타고 가지 않으면 대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119를 먼저 부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 119 구급대원분들께서 환자분을 보고 이분은 뇌졸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뇌졸중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게 돼요. 이런 환자가 증상이 언제 있었고 어떤 환자분이 언제쯤 도착한다라는 걸 미리 이제 병원에 얘기하고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센터에 가면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보고 환자를 먼저 분류를 하게 되고 급하신 분들을 먼저 이제 응급실 안으로 들여보낸다거나 응급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스마일 팀이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여러 과가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뭐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사이가 좋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희 병원이 그렇지가 않고 이제 잘 유기적으로 해서 서로 이제 전화 통화로 뭐 환자를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게 잘 돼야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좀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고 네. 치료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팀을 만들었고 특히 이런 뇌졸중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나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야말로 팀워크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뭐 신경외과 그러면 신경외과 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강동경희대 병원 안에 우리는 스마일 팀. 이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세요? 응급 환자분들은 응급실에서 보지만 이제 외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뵙잖아요. 근데 머리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지끈지끈해요, 씀벅씀벅해요, 뭐 기어가 가는 것 같아요, 찌릿찌릿해요, 여기 아파서 저기 아파요. 뭐 굉장한 다양한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연세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쓰신 말들이 달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헷갈리는데 아무튼 두통 머리가 아픈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아픈 것 중에서도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될 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폐암은 아니듯이 폐암의 증상 중에 기침이 있는 건 맞지만 그쵸. 머리가 아프다고 다 뇌졸중은 아니죠. 뇌졸중 증상 중에 두통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해서 자주 아프셨던 분들 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팠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픈 두통 그걸 일반적으로 벼락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팍 하면서 아팠다. 그런 두통은 뇌출혈을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두통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혈관이 안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얘기를 하시고 뭐 CT 또는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부터는 국가에서도 그런 두통에 대해서 CT나 MRI 찍는 보험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싼 가격으로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좋은 정보인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국가에서 거죠. 벼락두통이란 말씀 해주셔서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확 들었거든요. 네네. 진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강동경희대 방문하셔서 교수님 만나 뵙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진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총각을 다투는 뇌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끝인사가 있거든요. 네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건강한 생활의 시작 경희 H로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두통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두통 싶습니다. 어려워요. 두통 어렵습니다. 두통은 솔직히 신경과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죠. 저는 외과 의사라 무조건 일단 열거든요.